각 소각은 생이요 각비 생중이라. 소각을 각하는 것은 생이나 위에 각자는 여기서 망각이죠. 소각은 때나 강년을 가리킨 거요. 강년 그러니까 견년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각과 소각이라고 해도 될 거고, 소각을 각하는 것은 눈병이나, 그러나 그 각은 생중이 아니다. 각비생중이라는 그 각은 진각이죠. 각소각은 생이나 각비생중이라. 각은 생이 아니다. 각비생중이라. 소각이 명사로 봐요. 소각을 먼저 해석하든지 각과 소각이라고 해도 되고, 소각을 이렇게 하죠. 소각을 각하는 것은 생이나, 이 각은 진각이자, 각은 생중이 아니다. 생중은 안 좋은 거죠. 견병이죠. 견병을 가르친 거죠. 나는 그래서 어떤 처사가 편지로 뭘 질문하거든, 한 20몇 년 전에, 근 30년 되었구만. 여기에 이제 7월 한수 내가 지은 게 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아인범성이 혼춘문이요. 여기하고 같은 말들이요. 대지사나, 성안, 화라. 여기에 꼬다자하고 집가자, 운자, 염을 보아가지고 운 맞춰서 글겠어요. 아인번상의 혼춘문이요. 아상, 인상, 나다, 남이다, 범부다, 성이다 하는 것이 그거 다 별것 아니요. 일장춘몽이라. 혼이란 말은 코년이 전부가 다 일장춘몽, 봄철에 꿈꾸는 거고, 대지산하가 성안하라. 대지산하라고, 산하대지라고 해야 할 건데, 운을 맞추니라고, 글자 고절을 맞추니라고 대지를 먼저 썼어요. 대지와 산하가, 여기서 이 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생. 눈병 난데 꽃이라 말. 공화, 호공꽃처럼 허망한 것이다 말이에요. 산하대지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눈병 난 눈의 꽃이다. 해수 부금 원일망하니 머리를 부금에다 돌려서 북쪽 그늘, 그 자리가
본각자리를 가리킨 거예요. 본래 진성자리. 거기에 도덕해서 이에 한번 바라보니 두두혈로 구시가라. 두두 불물에서 옛날 구시의 칩이 들어나더라. 옛날 자성 본래 면목자리를 구시가라고 표현한 거요.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처사들이 보고 곽성스님 오도성입니다. 그랬었대요. 오도성은 뭐 사도성인가 육도성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견견이니 이것은 참으로 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견견은 견견지 시에 견비 시견 이것은 실로 견한 것이니 밑에 견자는 견연이고 위에 견자는 진견이죠. 밑에 견자가 만견이요. 운하 불명 강문 치견일이요. 어찌 다시 강문지견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강문지견이나 견문각지나 같은 거요. 견문각지나 글자만 바꿔서 했지 똑같은 거요. 견문각지를 글자를 바꿔서 써놓으니까 강문지견이죠. 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따위. 진퇴 한 명에 아까 번에 적은 것하고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문장이 나올 때 여기에 이제 예처 견문에 대한 3절 진퇴 한 명이 있는데 예여 금일에 관견 산하 아까 했었죠. 그것은 처음에 지인이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는가요? 예여 금일에 이목으로 관견 산하와 그게 이제 첫 번째 거지요. 첫 번째 예처 견문어 제 1절 지인이 한 명에 해당이 되지요. 시고로 여금에 그러므로 안한 내가 지금에 견 아금녀와 나와 및 너와 안한 자신도 볼 거고 또한 터가모니 부처님도 보지 않아요? 아울러 모든 세간의 신유 중생을 보는 것은 아까 산하국토를 보는 것은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모두가 이 견의 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견병이다 그 말이죠. 견병이고 비견생자라 생을 보는 자는 아니다 말이죠. 생을 보는 자는 정말 진견인데 진견이 아니고 만견이다 말이죠. 나와 너와 산하국토를 보는 그것은 견성이 아니라 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만견이지 진견은 아니다. 그러나 저 견의 진정은 정말 이제 노진여성 그 견성 그 자체는 견의 진정은 그 견성 그 자체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병이 아니다 말이야. 본래는 병이 없는 아주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순수하고 본래 원만 구족한 병이 하나도 없는 문명이 본래 없는 자리. 그래서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견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견은 견연이고 무슨 견과 견연 그런 만견이건 또 진망이 섞인 견이건 그런 견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밑에 견자는 만견을 가리키는 것도 되고 또한 진망 화합된 그 견도 돼요. 구불 명견이라는 견자. 그러니까 견성을 가지고 사마타 법문 깨닫도록
하는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는 법문을 하다 보니까 기원타랑이 많이 나오죠. 어? 장타령 하듯이 이거는 기원타령이라 기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불 맹견이라. 이 결자는 만견도 통하고 진견도 진망 화합도 통하고 그러죠. 이 결자가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본래 청정 묘진여성은 청정 묘진여성이 피견 진정이죠. 피견 진정은 그 성이 눈병 난 것이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견이건 진망 화합된 그 견이라고는 이름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분을 예합니다. 동분만견을 아나나 여피 중생의 동분만견으로 저 중생들의 동분만견을 가지고 에피 만견 별업 1인컨대 이것도 좀 문장을 이상하게 썼죠. 만견을 먼저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죠. 별업 만견 1인컨대 그랬으면 좋을 것을 만견을 별업보다 먼저 놓아버렸죠. 별업 만견의 말 뜻은 그거예요. 만견인 별업의 한 사람에다가 비례를 하건대 별업만견의 1인 눈병 나가지고 등불을 보는 사람 그 사람에다 빗대어서 밝히는 겁니다. 저 한 사람 눈병 난 한 사람은 이것도 눈병 난 한 사람을 일병목이라고 했어요. 병목 1인은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말이죠. 저 일국과 같은요. 피일국은 아까 여러 가지 불상사를 보는 그 일국이죠. 예? 그런데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에서는 일식월식 여러 가지 불상사를 보는 것을 말을 했고, 한 나라는 듣지도 보지도 그런 재변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죠. 그 한 나라는 부처님들, 삼세제불들이요. 에? 여기 또 불상사를 보는 그 한나라 사람들은 일체범부들, 일체 중생들이고 거다 비유한 거요. 저 원형을 보는 생망으로 생긴 바와 생망이라는 것은 눈병이 나가지고 등불을 이상한 원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그것과 미 중동분이 보는 바 불상인 중동분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나라 사람 수백만 명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식월식 따위를 보는 게 중동분이죠. 중동분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공업이라 하기도 하고 공업중생이고 또한 여기서 말한 동분만견도 되고 동분이나 공업이나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동분만견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공업중생이라고 공업이라고도 하고 동업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을 썼죠. 그러나 여기서는 중동분이 바로 동분만견을 가르친 거예요. 중동분. 원칙은 중동분인데 중자 빼고 그냥 동분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중동분, 불교 수로에 중동분이 나오잖아요. 저 불상행법에 오이백법에 불상행법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 무슨 숫자 무슨 같은 거 다른 거 중동분 그런 것들이 다
불상응 행법이라. 그건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즉 말하면 물질이라 할 수도 없는 물질과 마음 위에 가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존재들. 숫자 같은 것도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법률도 그렇고 본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신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동전업 가운데 장악으로 속이란 말이에요. 장악 속이. 장악이란 것이 아까 눈병같이 허망한 원인과 허망한 법을 자아내는 그런 조치 못한 거예요. 택리지에 그런 거 나오죠? 택리지 책 보셨습니까? 여지승남 같은 책. 우리나라 전역을 다, 지역을 다 밝혀놓은 거. 거기 택리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더라도 제일 좋은 데를 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 택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택리지에 제일 나쁜 걸 피해야 할 게 있어요. 장악을 피해야 돼요. 장악이 되는 흉가나 또는 그 흉한 마을에 가서 살면은 재미 못 보거든. 신세 조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데, 사는데, 그냥 큰 대도시들은 다, 대도시 가서 살면은 저는 산간백지 촌락보다 다 나가요. 그게 명당자리요.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자리. 그런 자리는 장기가 없거든. 장악이 없어요. 나쁜 살기나 나쁜 그 좋지 못한 요즘에는 쓸데없이 뭐 수맥이 흐른다고 뭐 이렇게 갖다 수맥 보고 그건 그러면서 물이 수맥이 흐르면 나쁘다. 물론 수맥이 흐르면 뭐 좋을 거야 없지만은 땅 속에 파보면은 물 흐르지 않은 데가 어디에 있어. 물 위에서 사는 촌락들도 많던데 딴 나라에 가보니까 물 위에서 원양어선을 몇 달을 타고 다녀도 사람만 건져놔도 수맥이라고 하지 말고 장기라고 해야 돼. 나쁜 흉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 명당자리는 좋은 길기가 있고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고 아주 좋지 못한 땅은 나쁜 기운이 맴도는 거라요. 장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악을 피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갈 그 자리를 택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장악으로 든 거, 장악 속이, 그것들이 모두가 이 무시견망으로 생긴 반이라. 비롯이 없는 무시는 그야말로 참, 무시검내로 시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근본 문명과 같은 그런 견어망으로 생긴 것이다. 이게 결론은요. 한명을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연부제, 그것도 또 한 명이 또 나오죠. 부처님이 어렵게, 아마 부처님은 직접 이렇게 하셨는지, 부처님은 후대 제자들이 이렇게 능엄경을 어렵게 엮어놓았는지 모를 일이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설법이 이렇게 어렵게 했겠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죠. 모르면 다 어렵지 뭐. 모르는 것은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지 뭐. 연부제에서 전번에 저욱에서 말했죠. 삼천주 가운데와 겸하여 동서남북 4대 해와 또 사바세계와 아울러 미 치방의 모든 유루국과 유루국은 화장세계 같은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 범부들이 사는 범성 동고토 같은 거 모든 중생들에다가 비례를 하건대 근본은 모두 다
강명 무루 묘심이거든. 함께 이 강명 무루 묘한 진여의 청정 진여 마음이 어찌다가 이제 눈병이 나듯이 배 탈라면은 배병이 생기고 눈이 탈라면 눈병 생기고 마음이 탈라면은 견문각지해서 여기서 허망한 병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병이 생기는 거죠. 번외병이 그걸 말한 겁니다. 견문각지 하는 허망한 병의 연으로 화합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모두 어울려가지고 인연이라는 뜻이죠. 화합이란 말이에요. 화합으로 허망하게 생겼고 화합으로 허망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는 거. 생로병사도 하고 성주개공도 하고 세계는 성주개공을 하고 중생은 몸은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은 생주이멸을 하는 그것을 망생망사라고 표현한 거요. 이멸하는 멸이 사지요. 생주이멸. 화합으로 허망하게 생기고 또 화합으로 허망하게 죽는 것이다. 그래서 진퇴한명이 끝났구만요. 만일 능히 모든 화합의 연과 및 불화합을 떠나게 되면은 화합년은 인연이고 불화합은 자연이라는 말만 다르지 인연자연을 떠나게 되면 좋은 결론이죠. 곧 다시 모든 생사의 원인을 멸제하여 보리의 불생멸성, 불생불멸의 그 청정보리의 그 자체를 원만히 해서 원만히 저 밑에까지 해도 돼요. 청정 본심을 원만히 해야 그렇게도 되고 청정 본심인 본각 상주를 원만하게 하리라 거다 해도 되고 거다 해석하나 먼저 해석하나 뭐 뜻만 알면 다 통해요. 그래 진짜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생사가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법을 배울 때 불법을 배울 때 본래 생사가 없다 불생불멸이라고 해도 도를 수십 년 닦고 절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백발이 들 때까지도 정말 그건 관념적으로 생사가 없다고 하지 실제 자기 마음속에 생사라고 하는 관념이 말끔히 찢어져 가지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다고 제대로 확철되어 온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말이야. 정진을 해서 도를 수십 년 닦아서도 아 내가 곧 죽겠다고 죽을 때 다 됐다 소리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 속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화합과 불화합을 못 떠난 거예요. 화합과 불화합을 떠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완전히 대사 1번을 해야 돼요. 죽었다 다시 한번 소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자연도 본래 인연자연이 아니라고 하는 지식 정도 상식 정도 가지고는 그 진리에 딱 개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연자연을 화합과 불화합이라고 했는데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확연히 믿고 확연히 알고 확연히 깨달았다면 내가 이제 늙어서 곧 죽겠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런 게 남아 있다면 아직까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비판해 보면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기분부득이라. 원호대사나 대선사가 그런 말을 했죠. 기분부득이라. 그렇게 확철대오를 하면은 그대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양심에 딱 비춰서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죠. 꿈에는 거짓말 못하지요. 전우재소하니
기군무득이라. 이렇게 쓰는가? 소자. 이렇게 쓴다. 소생이라는 소자. 정말 생명이 한번 여러 가지 분별식이 완전히 끊어진 후에 다시 소생을 하니 그게 소비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 환에 살수하니 이 말도 나오죠. 환에 살수가 돼야 돼. 결벽 그 현해에서 손을 놓아야 되고 살자요. 살수하니 자긍 승간이요. 이것이 먼저 9절이요. 요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요. 현해에서 절벽 아주 수 천길만길 그 절벽과 같은 높은 데서 절벽을 붙잡고 있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요. 현해살수 장부화라고 금강경 5가에 나오죠. 현해에서 절벽 높은 절벽에서 나무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손을 탁 놓아버려요. 손을 놓아버리니까 그때 깨칠 때 견성할 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긍정해서 아 이렇구나 아는 것이 성당이죠. 성당하고 절우 제소환이 대사 1번이 크게 마음이 크게 깨달아서 한번 아주 죽는 것을 그게 신명이 그 말이 방화신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명을 방화한 거 그 법이에요. 방화신명이 대사 1번이다. 그런 말 나오죠. 참선하는데 참선하는데 전후재단이라는 말 나오죠. 전후재단. 전후재단을 겪어봐야 되거든요. 전후재단. 참선을 하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크게 변화를 해서 크게 한번 깨달음을 얻는 거. 그걸 전후재단이라고 하죠. 앞뒤 생각이 뚝 끊어진 거. 그래야 화두를 제대로 든 거지요. 화두 답하고. 전후제는 전제와 후제인데 시간을 초월한 거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할 때 삼매에 들어서 고봉신도 선효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나오죠. 그렇게 전후재단 하는 대사 1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을 방화해서 신명이 의식 분별이 끊어진 후에 다시 한번 소생을 하니 전후제소하니 기분 부득이라. 그게 속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원호 스님이 대스님한테 인가를 했죠. 대스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참 기고만장했지만은 원호대사 만나가지고 별 볼 일 없었지. 처음에 가가지고 과거에 선지시였거든. 도솔 운봉 종렬선사 구신이거든. 대스님이. 그런데도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담당 무준화상을 찾아갔거든. 담당 무준화상에게 많이 배우고 최후에 담당 무준화상이 열반에 들 때 그대가 공부가 아직까지 덜 되었으니까 서촉에 원호선사를 만나서 법을 얻게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거든 다시 또 내 생에 나와서 도를 닦아야 될 거라고. 그래서 담당 무준화상의 부탁을 받고 갔거든. 서촉으로. 그래서 원호스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원호스님 시자가 됐죠. 그런데 한 번은 그
밥상을 대에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툭 놓아버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화두에 정말하면 자기 딴에 마음 공부를 하시는데 전념하다 보니까 밥 먹는 때 그냥 숟가락 젓가락을 놓게 되거든. 나는 그 전에 한번 애써서 해볼 때 밥 먹다가 목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숨구멍으로 들어가서 애 먹었네요. 숨구멍에 뱉어가지고 잘못하면 무심코 다른데 생각이 있다가 밥을 먹는데 원래는 숨구멍은 막히고 목구멍으로 이 구멍이 둘이거든. 여기서는 하나면 속으로 들어가면 둘이고 여기서 둘이면은 속으로 가서는 하나니요. 콧구멍도 둘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하나요. 결국에 둘은 하나로 회통이 되고 하나는 또 둘로 벌어지고 그래요. 연역법이고 또는 그걸 뭐라 균화법. 그러니까 하나는 둘로 되고 둘은 하나 되고 그게 음양일태극. 일태극은 음양으로 벌어지고 음양은 근본이 일태극이라. 그 원리를 사람 인체의 생리 구조에도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일도 나도 겪어봤는데 꼭 대스님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스님이 저놈의 그저 시자가 늘풀 수 없는 황양목선을 배웠다고. 황양목 참선을 배웠다는 거예요. 황양목선이라고 황양목은 잘 안 크거든. 3년에 윤달에 한 번 들 때 겨우 크거든. 황양목이 뭐냐면은 도장 파는 나무이고 그걸 황양목이라고 하는데 대해를 보고 황양목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 원호 스님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별로 인정하지 못해. 타파를 해야지 타파 못하고 거기에 그냥 정신이 집중은 되기는 되었지만은 밥 먹다가 숟가락 젓가락 놓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대여스님이 더욱더 분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운문 선사의 그 말 그 제불 출신처 훈풍이 잔암내 하니 전각의 생미량 서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 듣고 깨달았죠. 그 전에는 그저 뭐요 저 넝쿨이 있는데 넝쿨을 육구묵구가 여 등리수 지금은 갑자기 말하니까 육구와 묵구가 여 등리수라고 하는 넝쿨의 이 등이 이런 등이 있죠. 저 등나무 넝쿨 하는 거, 넝쿨 뻗어가는 거. 이것에 의지하는 넝쿨이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고 하는 이런 법문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조금 달라졌죠. 그러다가 완전히 깨치기는 훈풍이 잔암내하니 전각의 생미량이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대스님이 정말 한 소식 한 거요. 그래서 원호가 이 말씀을 하셨죠. 원호 스님께서 천해살수원이 자긍성장이고 저루재소하니 기본부득이라. 그때 인가를 해 주셨죠. 나의 시자가 이제 도를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온 산 중에 다니면서 자랑했죠. 대스님이 독해졌다고. 딴 이야기 거기다가 또 뭐 놓쳐버렸네. 어디까지 했죠. 그 생사의 원인을 다 없애서 보리 불생멸성 청정 본심을 원만히 하여 본각이 상주하리라. 그렇게 봐도 되고 거기까지가 그 벼런망견과 동분망견을 진퇴 한명한 것은 다 끝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밝힙니다. 이제 아나나 그 밑에는 아나나 내가 비록 먼저 본각 묘명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닌 것은 깨달았지만은 전반에 그러나 아직도 오히려 이와 같은 각원이
각오는 본각자리요 되나 화합생도 아니고 불화합생도 아닌 것임을 밝히지 못했구나. 아직 모르고 있구나 말이에요. 생자는 화합으로 생기는 거, 밑에는 불화합이라고 했지만은 불화합은 뭐 생자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버렸죠.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닌 그러한 도리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말이야. 아나나 내가 지금에 다시 전진으로서 너에게 묻겠다. 내가 지금 오히려 일체 세간의 망상으로 화합된 범부 세계에서는 중생계에서는 모두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 망상으로 섞였지요. 망상 떠나면 성불한 것 아니요? 망상을 못 떠나니까 범부 중생이죠. 망상으로 화합된 모든 인연성으로서 스스로 의호하기를 도리심을 징득하는 것이 도를 깨닫는 것이 화합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렇게 의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의혹을 하나니 보통 보면은 불성이 종년기라 불성이 인연으로부터 일어난다. 치절 인연이 도래하면 깨달을 때가 온다고 백장스님이 그런 법문을 가끔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치절 인연을 믿고 치절 인연에다가 등을 대고 거기서 낮잠 자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인연성으로 화합된 인연성으로 이제 보리심을 징득하는 것이 그게 다 그런 화합된 인연성으로 된다고 그렇게 의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걸 지금 부처님이 안한에게 지적하면서 그 지탄하시는 말씀이거든. 곧 내가 지금 묘정견정이 아까 말하는 본각병원이죠. 밝은 것과 더불어 같이 동화가 되느냐, 어두운 것과 더불어 동화가 되느냐, 또 통한 것과 더불어 여기는 공자가 안 나오고 통자로 나오죠. 동화가 되느냐, 또 막힌 것과 더불어 동화가 되느냐, 네 가지를 물었죠. 명암통세. 만약에 밝은 것과 동화가 되었다면은 화와 합이 닳습니다. 화는 이 물에다가 설탕 타면은 화가 되고, 합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궁합 맞추듯이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하면은 합장하는 게 합이고, 이런 물에다가 뭐 설탕물이나 타는 것은 화예요. 화는 탈화자고 합은 거기에 부합되는 합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해서 말했죠. 만일에 밝은 것과 동화가 되었다면 묘정견정이 밝은 것과 동화되었다면 또한 내가 밝은 것을 볼 때 밝은 것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곳에 견이 거기에 섞여 있느냐. 견과 상은 가히 분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견이 어떠한 형상에 섞였느냐. 그러니까 밝은 것에 동화된 것이 아니란 말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밝은 것을 볼 적에 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겠느냐. 또 밝은 것이 만약에 견이라면 어느 것을 어찌 견하게 되겠느냐. 그 전에 저 위에서 말한 식으로 꼭 따지면서 곡담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놓고 이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 나중에 칼질하지요. 예? 꼭 그런 논법이죠. 앞뒤가 비슷하게 나갔어요. 만일에 반드시 견이 원만할진된 어느 곳에 밝은 것에 동화가 되었느냐. 만약에 밝은 것이 원만하다면 합당히 그 견이 동화된 것이 아니다. 이런 건 별것도 아니에요. 견은 반드시 밝은 것과 달아서 만약에 같이
섞였다면 저 성이 본래 밝은 그러한 명목을 그러한 명칭을 잃게 되고 섞였다면 밝은 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것에 동화되었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 밝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이나 막힌 것이나 통한 것이나 모두 다 그와 같다. 역부여시 아니라는 말이죠. 견정 명언은 명암통색에 화합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요. 거기에 즉 말하면 동화된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이고 다시 다음 안 하나? 이것까지는 해버려야 되겠는데 조금 남았지만 시간이 넘었지만 좀 해버리죠. 내가 지금의 묘정견정이 밝은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되느냐? 아까는 화에 대한 동화를 말했고 여기는 부합된 거, 합치된 거, 어두운 것과 더불어 합했느냐? 통한 것과 더불어 합했느냐? 막힌 것과 더불어 합했느냐? 만약에 묘정견정이 밝은 것과 합했다면 어두울 때 이르러서는 밝은 모양이 이미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원이 곧 모든 어두운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아니거니 어떻게 어두운 것을 보겠느냐. 만약에 어두운 것을 볼 때 어두운 것과 더불어 합한 것이 아니라면 밝은 것과 더불어 합한 것도 응당 밝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밝은 걸 보거든 이미 밝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밝은 것과 합했으며 또 밝은 것이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밝은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어두운 것, 통한 것, 모든 그 막힌 것까지도 다 역부여시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명암통색과 화합한 것이 아니다. 견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견정, 명원 그 자리는 명암 또는 통색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뭐 여러 찬소리 할 것 없이 견정 명언은 명암통색과 같이 동화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합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안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의 생각 같아서는 이 묘가곤이 자꾸 다르지요. 나올 때마다 명사가 그 자체를 늘 설명할 때 글자를 달리놓고 하지요. 방융이 무슨 신산으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응? 모든 연진과 및 마음의 염려와 더불어 연진은 육진경계고 마음의 염려는 육식다이죠. 그러면 화합이 아닙니까? 하고 묻지요. 이제. 그러니까 화합 아닌 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부처님이 말씀 가사대 내가 지금의 이 묘가권이 화합이 아니라고 하니 화합 아닌 것도 아니지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이 묘견정이 너는 또 묘견정이라고 했잖아요. 묘가권이라고 안 하고 화합이 아니라면 밝은 것과 동화가 아니냐, 어두운 것과 동화가 아니냐, 통한 것과 동화가 아니냐, 막힌 것과 동화가 아니냐. 만약에 밝은 것과 동화가 아니라면 곧 기원과 명이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원의 한계가 따로 있고 밝은 것 한계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후에 식견과 비견이 아니라고 할 때 모든 물체를 보는 가운데 견 아닌 것이 없다고 했고 또 모든 것을 볼 때 물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자세히 보라. 어느 것이 이 명이며 어느 것이 이 견이냐.
밝은 것을 보는 주체가 견이죠. 견에 있고 명에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한계를 정할 수 있겠느냐. 반이란 말은 한계요. 반제, 변제, 가변자, 변제라 하기도 하고 반계라 하기도 하고. 하나 만약에 명제 가운데 밝은 한계, 밝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밝은 경계죠. 반드시 견이 없다면 그 서로가 미치지 못함이라. 견이 밝은 것을 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정으로 말한 거죠. 스스로 그 명상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이니 명계라는 그 한계가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과 통과 모든 군색도 또한 다시 그와 같다. 또 묘견정이 화합이 아니라면 명과 합이 아니냐, 암과 합이 아니냐, 통과 합이 아니냐, 색과 합이 아니냐. 만약에 명과 합이 아니라면 견과 명이 성과 상이 서로가 어긋나는 것이 귀가 밝은 것과 더불어 서로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아서 귀는 소리만 듣는 거지 빛깔 보는 건 아니니까 성질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서로 어기는 것을 요불상측이라고 해요. 요는 마침내 요자, 마침내 서로 상관이 없는 거. 견이 또한 명상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이니 어찌 합과 비합의 이치를 밝힐 수 있겠느냐. 그러나 잘 밝히고 있으니까 화합 아닌 것도 아니다 말이죠. 저 암과 통과 모든 분색도 또한 다시 그와 같다. 그까지 해서 이제 근성에 직해서 근성에 직해가지고 진심을 밝힌 그 과목이 세 과목 아까 말했죠. 사과 앞에 거 사과가 직성 상주하는 것을 회통하는 그 앞에 일본은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5음 6이 12처 18개 그건 이제 사과가 바로 성이고 상주한다고 하는 것을 회통하는 그 과목은 이 다음입니다. 이제 그것은 안 해도 되고 이제 내일은 하려면은 어려운 세계 기시장, 세계 기시 세계 상소 그거나 좀 하고 내가 또 결론적으로 해서 내일까지 하면 마치죠.